드라마 살인은 1화는 어디서 오는가? 1. 능주 유배지 밤 1519년 겨울 황량한 전라도 능주 눈발이 흩날린다. 작은 방 안 조광조 38가 홀로 앉아있다. 창호지 너머로 횃불 그림자가 어른거린다. 그의 손에 붓이 들려있으나 종이는 비어있다. 바깥에서 발소리가 들린다. 여럿이다. 멈추지 않는 발소리. 조광조 붓을 내려놓는다. 눈을 감는다. 조광조 낮게 독백 내 어찌 여기까지 왔는가. 빛이 흔들린다. 화면이 천천히 흐려지며 이 한양 성균관 은하 1504년 15년 전 봄볕이 쏟아지는 성균관 마당 유생들이 삼삼오오 모여 경서를 읽는다. 그 한편 홀로 떨어져 앉은 청년 조광조 23 손에 대학을 펼쳐 들고 있으나 눈은 책이 아닌 먼 곳을 향해 있다. 동문 유생 하나가 옆에 툭 앉는다. 유생 딴 생각이냐? 광조야, 오늘 강독 시험인데. 조광조 수신이 먼저라 했다. 시험보다 먼저 내 마음을 물어야지. 내 마음은 항상 어딘가 다른 데 있더라. 조광조 피식 웃는다. 그 눈빛도 총명하되 고집스럽고 부드럽되 꺾이지 않는 눈빛. 3. 성균관 담장 박효후 조광조가 홀로 걷는다. 담장을 따라 걷다 발걸음을 멈추는 곳 기와장 아래 작은 비석처럼 세워진 돌. 그가 쭈그려 앉아 돌을 들여다본다. 지나가던 늙은 관리 하나가 멈춰선다. 노 관리, 거기서 뭘 보는 게야? 조광조 아무것도 새겨지지 않은 돌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자꾸 눈이 갑니다. 노 관리, 더 아무것도 없는 게 좋아 보이나? 조광조 아직 아무것도 새겨지지 않았는 뜻이기도 했습니까? 노 관리 그를 물끄러미 보다 천천히 걸어간다. 조광조 다시 돌을 바라본다. 4. 사원부 앞으로 저녁다. 저작거리에 바로 소리가 울린다. 조광조가 걸음을 멈추고 사원부 현판을 올려다본다. 그 옆을 지나는 백성들 의지겠군. 안학내 아이들. 조광조 나레이션. 사사는 어디서 오는가? 책에서 오는가? 스승에게서 오는가? 아니다. 저 사람들의 삶 안에서 온다. 그 삶이 바르지 못할 때 사는 부끄러워해야 한다. 그가 다시 걷는다. 저녁빛 속으로. 어느 초가 우밤 작은 방 촛불 하나. 조광조가 스승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있다. 스승은 김경필 50대 유배 중이라 행색이 남루하나 눈빛은 형형하다. 김경필 네가 벼슬을 원하느냐? 조광조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요. 김경필 솔직하구나. 조광조 다만 벼슬이 목적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벼슬은 도도를 펼치는 길이어야 한다고. 김경필 돌을 펼치려다 꺾이면 침묵. 조광조 꺾이더라도 굽히지는 않겠습니다. 김경필 긴 침묵 끝에 고개를 끄덕인다. 김경필 그 말 평생 잊지 마라. 네가 가장 높은 곳에 올랐을 때 가장 시험받을 것이다. 촛불이 흔들린다. 6. 능주 유배지 밤 현재 1519년 다시 현재. 조광조가 눈을 뜬다. 바깥 발소리가 문 앞에서 멈췄다. 문이 열린다. 금부도사가 들어선다. 손에 든 것도 사약 그릇다. 조광조 그것을 본다. 표정이 흔들리지 않는다. 금부도사 떨리는 목소리. 전하의 명이 옵니다. 조광조 알겠소. 그가 천천히 일어선다. 창밖 그 눈이 내린다. 조광조 낮게 임금을 사랑하는 마음이야 하늘이 아시리니. 1화 끝. 다음화 예고 15년을 거슬러 중종반정 직후의 한양 훈구와 살임 두 세계가 충돌하기 시작한다. 드라마 살임 2화 중종의 선택. 1. 경복궁 근정전 새벽 1506년 중종반정 직후 횃불이 타오르는 근정전 앞마당. 갑옷 차림의 무장들이 줄지어 서 있다. 박원종, 성희안, 홍경주의 반정을 이끈 자들. 그들의 얼굴에 승리의 빛과 함께 서늘한 계산이 섞여 있다. 옥저에 앉은 중종 19 아직 앳된 얼굴. 눈빛이 불안하게 흔들린다. 그는 왕이 되었으나 스스로 원한 왕위가 아니었다. 박원종 엎드리며 전하, 이제 조선은 새로 시작하옵니다. 중종 그 말을 듣는다. 새로 시작한다. 그 말이 자신을 향한 것인지 저들을 향한 것인지 알 수 없다. 중종의 손이 옥좌 팔걸이를 살며시 진다. 이 의정부 앞의 아침 한양 저작거리가 깨어난다. 조광조 25가 동료 유생 김정 24과 나란히 걷는다. 두 사람 모두 유생 차림. 반정 소식의 거리가 술렁인다. 김정은 연산이 쫓겨났네. 광조야 이제 세상이 바뀌는 건가? 조광조 왕이 바뀐다고 세상이 바뀌진 않아. 정치가 바뀌어야지. 김정은 그 정치를 누가 바꾸는데? 조광조 잠시 멈춘다. 저작거리 사람들을 바라본다. 조광조 살림이 바꿔야지. 우리가. 김정 그 말에 피식 웃으면서도 눈빛이 진지해진다. 3.
훈구파 남곤의 사랑채의 반 남곤사어 심정사공이 마주 앉아있다. 은근한 촛불 아래도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진다. 심정 반정 이후 전하께서 성균관 유생들을 자주 부른다 하어 남곤 심정 살인놈들이 경연을 장악하려 들면 우리 공신들 입지가 남곤 조용히 자르며 서두르지 마시오. 나무는 자랄 때 베는 게 아니라 열매를 맺으려 할 때 베는 것이오. 심정 그 말을 씹듯 듣는다. 남곤이 술잔을 든다. 표정은 여유롭다. 그러나 눈빛이 차갑고 깊다. 4. 궁궐 경연청 은하 1515년 9년 후 경연이 한창이다. 중종 28 앞에 조광조 34가 나아가 있다. 조광조의 목소리는 낮듯 단호하다. 조광조 전하, 의정자가 먼저 바르지 않으면 백성이 바를 수 없사옵니다. 경연은 학문을 논하는 자리가 아니라 정치를 바로잡는 자리여야 하옵니다. 중종 그를 바라본다. 이 사람은 다른 신하들과 다르다. 두렵게 하지 않는다. 오히려 무언가를 일깨운다. 중종응이 경의 뜻이 짐의 마음과 같소. 더 말해보시오. 조광조 고개를 든다. 왕의 눈 속에서 가능성을 본다. 희망을 본다. 그러나 그 희망이 덫이 될 줄은 아직 모른다. 남곤의 사랑채 심정이 급히 들어선다. 심정 조광조 오늘 경연에서 전하를 완전히 사로잡았다 하오. 전하께서 경연이 끝난 후에도 한참을 더 불러두셨다 하더이다. 남곤 붓을 내려놓는다. 남곤 은하는 외로운 분이요. 단정으로 오른 자리에 공신들이 무섭고 백성은 멀고 그러니 저런 자가 달콤하게 보이는 거지. 심정 남곤 응입니다. 조광조 스스로 너무 높이 오를 것이요. 그리고 너무 높이 오른 자는 반드시 전하를 불편하게 만들지. 남곤 다시 붓을 든다. 천천히 글씨를 쓴다. 6. 궁궐 후원의 저녁 조광조가 홀로 걷는다. 석양이 궁궐 기와 위에 붉게 깔린다. 김정이 뒤따라온다. 김정은 전하의 신임이 두텁다.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걸 할 수 있겠어. 조광조 신임은 언제든 거둘 수 있는 것이야. 김정은 왜 그런 말을? 조광조 멈춘다. 붉은 하늘을 올려다본다. 조광조 스승께서 그러셨어. 가장 높은 곳에 올랐을 때 가장 시험받는다고. 바람이 분다. 붉은 빛이 서서히 사그라든다. 이화 끝. 다음화 예고. 조광조 원로를 열기 위해 대사원에 오른다. 훈구파의 첫 번째 반격이 시작된다. 드라마 살인은 3화 원로를 열어라. 1. 사헌부 아침 1516년 이른 아침 사헌부 마당에 안개가 깔려있다. 조광조 35가 대사원 관복을 갖춰 입고 선다. 김정이 옆에서 관대를 여며준다. 김정은 대사원이 됐네. 이제 말할 수 있는 자리야. 조광조 말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 말해야 하는 자리지. 마당 안 젊은 관리들이 줄지어 선다. 조광조 그들을 천천히 바라본다. 조광조 사헌부는 왕을 두려워해선 안 됩니다. 권세를 두려워해서도 안 됩니다. 오직 옳고 그릇만을 두려워하십시오. 젊은 관리들 고개를 든다. 눈빛이 달아오른다. 이 편전은 중종이 조광조와 독대한다. 중종응이 경이 대사원이 되었으니 짐은 든든하오. 조광조 전하 신이 아뢰고 싶은 것이 있사옵니다. 지금 조정에 원로가 막혀 있사옵니다. 신하들이 옳은 말을 해도 훈구 대신들의 눈치를 보느라 입을 닫습니다. 중종 표정이 굳는다. 중종응이 짐도 느끼고 있었소. 조광조 원로를 열어야 하옵니다. 말이 막히면 나라가 막히옵니다. 중종 천천히 고개를 끄덕인다. 중종응이 경의 뜻대로 하시오. 조광조 깊이 고개를 숙인다. 그러나 그 순간 전각 기둥 뒤 그림자 속에 서 있는 내관 하나 무언가를 듣고 사라진다. 3. 남곤의 사랑채의 저녁 내관이 다녀간 자리 남곤이 심정과 마주 앉았다. 심정 원로를 열겠다니 결국 우리를 향해 칼을 겨누겠다는 것 아니요? 남곤 응응 그렇게 들리겠지요. 심정 가만히 두면 안 돼요. 남곤 응응 두시오. 아직은 심정 목소리를 높이며 언제까지 두란 말이요. 남곤 찻잔을 내려놓는다. 조용하지만 무게가 있는 목소리. 남곤 응응 조광조는 지금 전하의 사랑을 받고 있어. 그 상태에서 우리가 치면 우리가 역적이 돼요. 그가 스스로 전하를 불편하게 만들 때까지 기다려야 하오. 심정 이를 악문다. 남곤답게. 그리고 그날은 반드시 고운 4. 사헌부 며칠 후 조광조가 젊은 관리 기준 28을 불러 앉힌다. 조광조 기준 네가 올린 상소 잘 읽었다. 기준 부족한 글이었습니다. 조광조 아니야. 핵심을 찌른 글이었어. 두려워하지 않고 쓴 글이야. 기준 고개를 든다. 조광조 앞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거침없이 올려라. 사헌부가 있는 한은의 등을 지켜줄 것이다. 기준 눈빛이 뜨거워진다. 기준 대사원께서 그리 말씀하시니 죽어도 여한이 없겠습니다. 조광조
그 말에 잠깐 굳는다. 조광조 조용히. 죽을 각오는 나중에 해라. 지금은 살아서 말하는 게 먼저다. 고 저작거리 은하. 조광조가 사복 차림으로 저작거리를 걷는다. 김정이 함께다. 백성들의 일상 아이들이 뛰고 노인이 벼틀 쬐고 안하기 물동이를 인다. 김정은 경연에서 글로만 백성을 논하면 된다고 했던 말 기억해? 조광조 이래서 나오는 거야. 가끔은 여기 서 있어야 정신이 돌아와. 지나가는 아이 하나가 조광조 옷자락을 잡아당긴다. 조광조 쭈그려 앉는다. 아이 아저씨 벼슬아치야? 조광조 응. 그렇단다. 아이 그럼 우리 아버지 억울한 거 풀어줄 수 있어? 조광조 아이를 바라본다. 말을 잃는다. 김정희 옆에서 조용히 시선을 돌린다. 조광조 천천히 아이의 손을 잡는다. 조광조 말해보렴. 다 들을게. 편전 앞에 황혼. 조광조가 궁으로 돌아온다. 궁궐 문 앞에 서서 잠시 멈춘다. 저작거리의 잔상이 눈앞에 어른거린다. 아이의 얼굴 억울하다던 그 말. 조광조 나레이션. 언로를 연다는 것은 신하들이 말하게 하는 것만이 아니었다. 저 담장 밖은 사람들의 말이 이 안으로 들어올 수 있어야 했다. 그것이 진짜 언로였다. 그가 문을 들어선다. 문이 닫힌다. 저작거리의 소음이 문 너머로 사라진다. 3화 끝. 다음화 예고. 조광조 혈량과 설치를 주청하다. 살인의 세력이 커질수록 훈구파의 결집도 빨라진다. 드라마 살인사와 혈량과 1. 성균관 아침 1518년 봄 성균관 마당에 유생들이 가득하다. 조광조 37가 유생들 앞에 선다. 그의 뒤로 김정, 기준이 나란히 서 있다. 조광조 혈량관은 단순한 시험이 아닙니다. 덕행과 학식을 겸비한 인재를 선거로 뽑는 것입니다. 글재주만으로 벼슬을 얻는 시대는 끝나야 합니다. 유생들 사이에서 웅성임이 인다. 기대와 흥분이 섞인 눈빛들. 한켠에서 이를 지켜보는 노회한 관리 하나. 남곤의 신복이다. 그가 조용히 자리를 뜬다. 이 편전은 조광조가 중종 앞에 엎드린다. 조광조 전하 혈량과 설치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제만으로는 진정한 인재를 얻기에 어렵사옵니다. 덕이 있는 자를 천거하여 등용하는 길을 열어야 하옵니다. 중종 잠시 생각에 잠긴다. 중종응이 반대하는 자들이 많소. 조광조 신이 알고 있사옵니다. 그러나 옳은 일이라면 반대가 많을수록 더 밀어붙여요 하지 않겠사옵니까? 중종 그 눈빛을 본다. 거침없다. 두렵지 않다. 중종 천천히 허락하오. 조광조 깊이 머리를 조아린다. 3. 남곤의 사랑채의 반. 남곤이 심정 홍경주와 마주 앉아있다. 분위기가 이전과 다르다. 세 사람 모두 표정이 굳어있다. 홍경주 낮게 흥분하며 혈량과로 살인 인재를 대거 조정해 심겠다는 거 아니오. 이건 그냥 두면 안 돼요. 남권 알고 있소. 홍경주 언제까지 기다리기만 할 것이오. 남권 홍경주를 바라본다. 천천히 입을 연다. 남권 혈량과를 막을 수는 없소. 전하께서 이미 윤허하셨으니. 하지만 혈량과로 들어온 자들이 많아질수록 조광조는 더 대담해질 것이요. 심정 더 대담해지면 남권시 선을 넘소. 그때를 기다리는 거요. 홍경주 주먹을 쥔다. 분이 풀리지 않는 얼굴이나 더는 말하지 않는다. 4. 혈량과 시험장 낮 넓은 마당에 수십여 명의 유생들이 자리를 잡고 앉아있다. 조광조가 시험장을 천천히 둘러본다. 젊은 얼굴들 긴장하고 설레고 단단한 얼굴들. 기준이 다가온다. 기준 저 중에 진짜 인재들이 있겠지요. 조광조 글을 잘 쓰는 자보다 올바르게 살아온 자를 뽑는 거야. 그게 다르다. 기준 선거로 뽑으면 사사로운 정이 끼지 않겠습니까? 조광조 기준을 바라본다. 예리한 질문이다. 조광조 그래서 내가 더 엄정하게 봐야지. 제도가 완벽할 수 없어. 사람이 완벽해야 해. 기준 고개를 끄덕인다. 그러면서도 무언가 불안한 빛이 스친다. 5. 궁궐 후원의 저녁. 혈량과가 끝난 후 조광조가 홀로 후원을 걷는다. 28명의 신진사림이 합격했다. 조정이 바뀌기 시작할 것이다. 그런데 발걸음이 무겁다. 김정이 뒤따라온다. 김정은 왜 그 얼굴이야? 잘된 거 아냐? 조광조 잘됐지. 그런데 김정은 그런데 조광조 걸음을 멈춘다. 저물어가는 하늘을 올려다본다. 조광조 너무 빠른 것 같아. 우리가 김정은 빠른 게 뭐가 나빠. 할 일이 산더미인데. 조광조 뿌리가 깊지 않은 나무는 빨리 자랄수록 빨리 쓰러져. 김정 그 말에 잠시 굳는다. 어둠이 내려앉는다. 두 사람 나란히 서서 하늘을 본다. 6. 남곤의 사랑채의 같은 밤. 남곤 혼자다. 촛불 앞에 앉아 붓을 든다. 종이에 한 글자씩 천천히 쓴다. 혈량과 28인 그 아래 이름들을 적어 내려간다. 하나씩 천천히 다 쓰고 나서 붓을 내려놓는다. 남곤 그 명단을 바라보며
오래 앉아있다. 표정은 없다. 그러나 눈빛 후 무언가를 결심한 눈빛이다. 촛불이 흔들린다. 4화 끝. 다음화 예고. 조광조 소격서 혁파를 주청하다. 왕실의 오랜 관습에 손을 댄다. 중종의 눈빛이 처음으로 흔들린다. 드라마 살인 5화 소격서를 혁파하라. 1. 소격서 새벽 1518년 가을 새벽 안개 속 소격서에서 초래가 한창이다. 도사들이 향을 피우고 하늘에 재를 올린다. 붉은 촛불, 흰 연기, 낮게 읊조리는 주문 소리. 조광조 37가 멀리서 그 광경을 바라본다. 표정이 굳어있다. 조광조 나레이션. 소격서. 도교 의식으로 하늘에 재를 올리는 곳. 유교의 나라 조선에 있어서는 안 될 것이었다. 2. 편전은 조광조가 중종 앞에 나아간다. 조광조 전하, 소격서를 혁파하여 주시옵소서. 도교의 재례는 유교의 도리에 어긋나옵니다. 조선은 유교로 세운 나라이거늘 이단의 의식을 조정이 주관하는 것은 옳지 않사옵니다. 중종. 표정이 굳는다. 처음 보는 표정이다. 중종응이 소격서는 선왕 때부터 이어온 것이오. 조광조 선왕의 잘못도 잘못이라면 바로잡아야 하옵니다. 전례가 옳음의 기준이 될 수는 없사옵니다. 중종의 눈빛이 흔들린다. 조광조의 말은 늘 옳다. 그러나 이번엔 다르다. 이번엔 왕실의 오랜 것에 손을 댄다. 중종 낮게 물러가 있으시오. 생각해보겠소. 조광조 고개를 숙인다. 그러나 물러서지 않는다. 조광조 전하, 생각하실 것이 없사옵니다. 옳고 그름은 이미 분명하옵니다. 중종 그를 바라본다. 처음으로 이 사람이 무겁게 느껴진다. 3. 대비전 전임이 대비 정현왕후 앞에 앉아있다. 대비 소격서를 없애겠다니 그건 아니돼요. 중종응이 조광조의 말도 틀리지 않습니다. 대비 나라의 오랜 것을 하루아침에 없애는 게 개혁이냐. 저 자가 왕보다 더 왕처럼 구는 것 같구나. 중종 그 말에 아무것도 대답하지 못한다. 대비 중종의 손을 잡는다. 대비 주상. 신하가 왕을 가르치려 들면 그건 신하가 아니오. 중종의 손이 굳는다. 4. 사헌부 다음날 김정이 급히 들어온다. 김정은 전하께서 소격서 혁파를 거부하셨어. 조광조 멈춘다. 기준 그럼 어찌합니까? 조광조 다시 주청한다. 김정은 한 번 거부하신 건데. 조광조 옳은 일이라면 한 번으로 그쳐선 안 돼. 왕이 들을 때까지 말하는 게 언관의 도리야. 김정 조광조를 바라본다. 걱정스럽다. 그러나 말리지 못한다. 5. 편전 며칠 후 조광조가 다시 나아갔다. 그리고 또 나아갔다. 사흘 연속이다. 중종의 얼굴에 피로가 역력하다. 그리고 처음으로 짜증이 스친다. 중종 낮고 단호하게 병 그만하시오. 조광조 전하. 중종응이 그만하라 했소. 침묵. 조광조 왕의 눈을 본다. 그 눈 속에서 처음 보는 것을 발견한다. 거리감. 아주 작은 그러나 분명한 거리감. 조광조 천천히 고개를 숙인다. 6. 남곤의 사랑채의 그날 밤 남곤이 혼자 앉아 미소를 짓는다. 오랜만에 미소다. 심정이 들어선다. 심정 전하께서 조광조에게 처음으로 불쾌한 기색을 보이셨다 하. 남곤 응 들었소. 심정 이제 때가 온 것 아니요? 남곤 천천히 고개를 젓는다. 남곤 응 아직이요. 조광조는 지금 멈추지 않을 것이요. 소격서 혁파를 결국 관철시킬 것이요. 심정 그럼 남곤 응 한 번 이기면 더 큰 것을 건드리지. 더 큰 것을 건드리면 전하는 더 불편해지요. 남곤 촛불을 바라본다. 남곤 낮게 위훈 이후 다음엔 반드시 위훈을 건드릴 것이요. 촛불이 흔들린다. 남곤의 눈빛에 서늘한 빛이 스친다. 7. 궁궐 후원 관 조광조가 홀로 걷는다. 소격서 혁파의 결국 관철됐다. 이겼다. 그러나 발걸음이 무겁다. 오늘 왕의 눈빛 그 작은 거리감. 조광조 낮게 혼잣말. 전하 신은 전하를 거스르려는 게 아닙니다. 다만 옳은 것을 옳다 말하는 것이 신의 도리이옵니다. 바람이 분다. 아무도 없는 후원에 그의 목소리만 작게 울린다. 5화 끝. 다음화 예고. 조광조 마침내 위군 삭제를 주청한다. 반정공신들의 분노가 폭발하고 남군의 칼이 움직이기 시작한다. 드라마 살인은 6화 위군을 삭제하라. 1. 조광조의 사랑채의 새벽 1519년 봄 촛불이 타고 있다. 밤새 켜둔 촛불이다. 조광조 38가 긴 명단을 들여다보고 있다. 중종반정 공신명단 76명, 그중 절반 이상의 보수로 표시가 되어 있다. 김정이 맞은편에 앉아있다. 두 사람 사이에 오랜 침묵이 흘렀다. 김정은 진짜 할 거야? 조광조 반정에 기여하지도 않은 자들이 공신 자리를 꿰차고 앉아 토지와 노비를 받았어. 이건 나라의 것을 도둑질한 거야. 김정은 알아. 그런데 이 저들은 칼을 든 자들이야. 조광조 칼이 두려우면 아무것도 못해. 김정 조광조를 바라본다. 말리고 싶다. 그러나
그 눈빛 앞에서 말이 나오지 않는다. 김정 낮게 같이 가. 조광조 고개를 든다. 조광조 고맙다. 이 편전은 조광조가 중종 앞에 엎드린다. 조광조 전하 중종 반정 공신 중 실제 반정에 공이 없는 자들의 위훈을 삭제하여 주시옵소서. 76명 중 과반이 허위 공신이옵니다. 이들이 받은 토지와 노비는 국가에 환수되어야 하옵니다. 편전 안이 얼어붙는다. 중종의 얼굴이 굳는다. 옆에 시립한 내관들까지 숨을 죽인다. 중종 천천히 공신을 삭제하라는 것이요? 조광조 거짓 공신이옵니다. 전하 중종 응이 그들은 짐을 왕 위에 올린 자들이요. 조광조 일부는 그러하옵니다. 그러나 일부는 그 혼란을 틈타 이름을 끼워 넣은 자들이옵니다. 전하 거짓 위에 세운 것은 반드시 무너지옵니다. 중종 오래 침묵한다. 그의 눈 속에서 두 가지가 싸운다. 옳다는 것을 아는 마음 그리고 두렵다는 마음. 중종 낮게 물러가 있으시오. 3. 홍경주의 집도 그날 저녁 홍경주 55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다. 남곤과 심정이 마주 앉아 있다. 홍경주는 앉지도 못하고 방 안을 서성인다. 홍경주 위훈 삭제라니 내 공신 자리를 빼앗겠다는 것 아니오. 이건 참을 수 없소. 남곤 앉으시오. 홍경주 앉으라고. 남곤 차갑게 앉으시오. 홍경주 남곤의 눈빛에 멈춘다. 천천히 앉는다. 남곤 잘 됐소. 심정 잘 됐다니요. 남곤 우리가 기다리던 것이 왔소. 조광조가 드디어 선을 넘었소. 이제 전하도 흔들릴 것이오. 남곤 몸을 앞으로 기울인다. 남곤 이제 움직입시다. 4. 궁궐 후원 후 며칠 후 조광조가 기준과 걷는다. 기준 위훈 삭제 주청 이후 조정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조광조 알고 있어. 기준 훈구파가 뭉치고 있습니다. 대감 혹시 너무 빠른 것 아닙니까? 조광조 걸음을 멈춘다. 기준을 바라본다. 조광조 기준아 옳은 일에도 때를 기다려야 한다는 말 나도 알아. 그런데 그가 하늘을 올려다본다. 조광조 나는 지금 내 나이가 얼마인지 알아. 스승 김경필 선생이 화로 돌아가신 게 몇 살이었는지도 알아. 우리에게 시간이 많지 않을 수도 있어. 기준 그 말에 굳는다. 조광조 낮게 그래서 서두르는 게 아니야.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야. 5. 편전 며칠 후 중종이 결단을 내린다. 중종 응이 위훈 삭제를 허락하오. 조광조 깊이 머리를 조아린다. 그러나 중종의 얼굴을 올려다보는 순간 무언가 달라진 것을 느낀다. 왕이 웃지 않는다. 허락했으나 기쁘지 않은 얼굴이다. 아니 기쁘지 않은 것이 아니다. 지쳐있다. 6. 남곤의 사랑채의 그날 밤 남곤이 홍경주 심정과 마주 앉아있다. 분위기가 다르다. 세 사람 모두 결심한 얼굴이다. 남곤 전하께서 위훈 삭제를 허락하셨소. 우리 중 일부는 공신 자리를 잃을 것이오. 홍경주 주먹을 쥔다. 남곤 이제 전하도 조광조를 무겁게 느끼고 있소. 지금이오. 심정 어찌 치겠소? 남곤 천천히 입을 연다. 목소리는 낮고 또렷하다. 남곤 전하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으로 치오. 홍경주 그게 무엇이오? 남곤 잠시 침묵한다. 남곤 역심심이오. 세 사람의 눈빛이 마주친다. 촛불이 흔들린다. 바람도 없는데 흔들린다. 6화 끝. 다음화 예고. 나뭇잎에 새겨진 새 글자의 주왕. 조광조가 왕이 되려 한다는 모략이 시작된다. 드라마 살인은 7화 주초유왕 주왕 1. 남곤의 사랑채 밤 1519년 가을. 남곤 심정 홍경주 셋이 모였다. 탁자 위에 나뭇잎 하나가 놓여있다. 잎사귀 위에 꿀로 글씨를 써서 벌레가 갉아먹게 한 것. 주왕 주초유왕 조광조가 왕이 된다. 심정 이걸 후궁을 통해 전하께 전달하면 돼요. 남곤 전하께서 직접 보셔야 함. 신하가 가져가선 안 돼. 홍경주 내 딸이 후궁으로 있소. 내가 손을 쓰겠소. 남곤 나뭇잎을 바라본다. 남곤 낮게 주조 조광조를 가리키어 전하는 이미 조광조를 무겁게 느끼고 있어. 이 한 장의 잎이 그 무게를 공포로 바꿀 것이오. 촛불 앞에서 나뭇잎이 글자가 선명하게 보인다. 주왕 2. 궁궐 후원은 조광조가 기준과 걷는다. 가을 햇살이 따스하다. 기준 위훈 삭제 이후 조정이 조용합니다.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이상합니다. 조광조 폭풍 전에 고요라는 말이 있지. 기준 대감 혹시 몸을 낮춰야 할 때가 아닙니까? 조광조 잠시 멈춘다. 조광조 기준아 옳은 일을 하면서 몸을 낮추는 건 옳은 일을 포기하는 것과 같아. 기준 그러나 대감이 쓰러지면 사림 전체가 흔들립니다. 조광조 기준을 바라본다. 그 걱정 어린 눈빛을 오래 본다. 조광조 낮게 내가 없어도 사림은 흔들리지 않아야 해. 그게 내가 지금껏 해온 일이야. 기준 더 말을 잇지 못한다. 3. 중종의 침전 후 홍씨가 나뭇잎을 들고
중종 앞에 선다. 홍씨 떨리는 목소리. 전하, 후원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하였사옵니다. 중종. 나뭇잎을 받아든다. 주왕. 촛불 아래 그 글자를 읽는 중종의 얼굴 순간 굳는다. 조광조. 중종 낮게. 이게 무엇이냐? 홍씨. 신첩도 알지 못하옵니다. 다만 무서워서 전하께 가져왔사옵니다. 중종. 나뭇잎을 내려놓지 못한다. 손이 미세하게 떨린다. 그의 머릿속에서 지난 것들이 스쳐간다. 소격서를 혁파하라. 위훈을 삭제하라. 그만하라 해도 멈추지 않던 그 목소리. 중종 혼잣말. 설마. 편전 후 다음 날 새벽 중종이 남곤을 불렀다. 이른 새벽이다. 남곤이 들어서며 나뭇잎을 본다. 놀란 척 눈을 크게 뜬다. 남곤 응응? 전하, 이것이 어디서? 중종 응이? 경은 어찌 생각하오? 남곤 천천히 나뭇잎을 들여다보는 척한다. 긴 침묵. 남곤 조심스럽게. 신이 감히 말씀드리기 어렵사옵니다. 중종 응이? 말하시오. 남곤 응응? 조광조는 살림의 영수이옵니다. 현량과로 조정에 그의 사람들이 가득하옵니다. 원로를 장악하고 공신을 쳤사옵니다. 전하, 남곤 말을 멈춘다. 중종 낮게. 계속하시오. 남곤 응응? 신하가 왕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면 그것이 어찌 되겠사옵니까? 중종의 손이 떨린다. 남곤 고개를 숙인 채 입가에 아주 작은 미소가 스친다. 사헌부 나. 조광조가 문서를 검토하고 있다. 김정이 급히 들어온다. 얼굴이 하얗다. 김정은. 광조야. 나뭇잎에 주초유왕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궁에 들어갔다 한다. 조광조. 손이 멈춘다. 조광조. 김정은. 남곤의 지시야. 분명해. 조광조 천천히. 전하께서 보셨겠구나. 김정은. 어찌할 거야? 조광조. 일어선다. 창문 너머 하늘을 바라본다. 파란 가을 하늘이다. 조광조. 전하께 가야지. 김정은. 지금 가면 안 돼. 전하가 어떤 눈으로 볼지. 조광조 돌아보며. 김정은. 나는 욕심이 없어. 그걸 전하께 직접 말씀드려야 해. 김정. 조광조의 눈을 본다. 두렵다. 너무 두렵다. 그러나 이 사람을 막을 수가 없다. 편전 앞표 후 조광조가 편전 앞에 섰다. 내관이 가로막는다. 내관은 전하께서 아무도 들이지 말라 하셨사옵니다. 조광조. 멈춘다. 조광조. 전하께 전하여라. 조광조가 들을 말씀이 있다고? 내관. 들어갔다가 나온다. 내관 낮게. 전하께서 내일 보겠다 하셨사옵니다. 조광조. 굳는다. 내일. 지금까지 중종은 한 번도 그를 내일로 미룬 적이 없었다. 그가 천천히 뒤돌아선다. 긴 복도를 걷는다. 발소리가 텅 빈 복도에 울린다. 조광조 나레이션. 그날 나는 알았다. 전하의 마음이 이미 돌아섰다는 것을. 그러나 나는 믿었다. 진심은 통한다고. 그것이 내 마지막 믿음이었다. 7화 끝. 다음화 예고. 밤이 왔다. 중종이 결단을 내리는 밤 살인에 대한 체포령이 떨어진다. 드라마 살인 8화 여왕의 밤 1. 중종의 침전 밤 1519년 11월. 깊은 밤. 궁궐이 고요하다. 중종 30이 이 홀로 앉아있다. 탁자 위에 나뭇잎이 놓여있다. 주왕. 며칠째 치우지 않은 것이다. 촛불이 흔들린다. 중종. 나뭇잎을 손에 든다. 들여다본다. 내려놓는다. 다시 든다. 중종 혼잣말. 조광조. 그대는 정말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요? 대답은 없다. 촛불만 흔들린다. 그의 머릿속에서 목소리들이 교차한다. 조광조의 목소리. 옳은 일이라면 반대가 많을수록 더 밀어붙여요. 하지 않겠사옵니까? 남곤의 목소리. 신하가 왕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면 그것이 어찌 되겠사옵니까? 대비의 목소리요. 신하가 왕을 가르치려 들면 그건 신하가 아니오. 중종. 눈을 감는다. 이 편전 같은 밤. 조금 후 중종이 남곤을 불렀다. 한밤중이다. 남곤이 들어선다. 잠을 깬 기색이 없다. 이미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처럼 두 사람 마주 앉는다. 오랜 침묵. 중종 낮게. 경은 조광조를 어찌 생각하오? 남곤 응응? 씨는 감히 판단하지 않겠사옵니다. 중종 응이? 짐이 묻는 것이오. 남곤 천천히 고개를 든다. 남곤 응응? 전하, 조광조는 나쁜 사람이 아니옵니다. 중종. 예상치 못한 말에 눈빛이 흔들린다. 남곤 이어서. 그러나 나쁘지 않은 사람도 나라를 흔들 수 있사옵니다. 그가 옳다고 믿는 것을 위해 전하를 넘어서려 한다면 그것이 더 위험하옵니다. 중종. 그 말을 오래 듣는다. 남곤 응응? 전하께서 결단하셔야 할 때이옵니다. 3. 중종의 심전 새벽 직전으로 중종이 혼자 남았다. 그는 오래 앉아있다. 움직이지 않는다. 창밖이 서서히 밝아오기 시작한다. 아직 어둠이지만 어둠의 빛깔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그 시간. 중종. 눈을 뜬다. 중종 낮게. 혼잣말. 짐이 약한 것이오? 아니면 이 짐이 왕인 것이오? 그가 천천히 일어선다. 내관을 부른다. 중종 응이? 승정원에 전하라. 금부도사를 드리라고. 내관. 굳는다. 그러나 말없이 고개를 숙인다. 4. 조광조의 집 후 새벽. 조광조가
잠들지 못하고 앉아있다. 김정이 와있다. 두 사람 모두 말이 없다. 촛불 하나가 타고 있다. 김정은, 광조야. 조광조, 응. 김정은, 도망가자. 조광조, 김정을 바라본다. 김정은, 지금 당장 한양을 벗어나면. 조광조, 조용히. 어디로 가? 김정은, 일단 멀리해. 조광조, 김정은, 나는 도망가지 않아. 김정은, 왜 안 가? 살아야 할 것 아니냐? 조광조, 김정이 어깨를 잡는다. 조광조, 내가 도망가면 우리가 해온 모든 것이 역심을 인정하는 게 돼. 나는 역심이 없어. 도망가지 않아. 김정, 눈이 붉어진다. 김정 떨리는 목소리. 이 바보 같은 놈아. 두 사람 그렇게 마주 앉아있다. 촛불이 타들어간다. 밖에서 발소리가 들려온다. 여럿이다. 조광조, 고개를 든다. 김정, 굳는다. 발소리가 가까워진다. 멈추지 않는다. 조광조의 집대문 앞 새벽여 금부도사가 섰다. 횃불이 타오른다. 문이 열린다. 조광조가 나온다. 관복이 아닌 평상복 차림이다. 그러나 표정이 흐트러지지 않는다. 금부도사, 그를 바라본다. 말을 잇지 못한다. 조광조 먼저, 전하의 명이요? 금부도사 떨리는 목소리. 그러하옵니다. 조광조, 고개를 끄덕인다. 뒤에서 김정이 뛰어나온다. 김정은, 광조야. 조광조, 돌아본다. 김정이 얼굴을 본다. 오래 본다. 조광조 낮게 살아남아라. 살림은 남아있어야 해. 김정, 눈물을 참는다. 참지 못한다. 조광조, 돌아선다. 금부도사를 따라 걷는다. 횃불빛 속으로, 새벽 어둠 속으로. 궁궐편전 새벽여 중종이 앉아있다. 내관이 들어온다. 내관은 조광조이와 살인 다수를 체포하였사옵니다. 중종, 문을 감는다.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촛불이 타고 있다. 창밖이 밝아오고 있다. 날이 밝는다. 그러나 중종의 얼굴에는 빛이 없다. 중종 나레이션. 그날 밤 나는 왕이었다. 그러나 평생 그날 밤을 후회했다. 그것이 왕의 숙명인지 왕의 죄인지 나는 끝내 알지 못했다. 8화 끝. 다음화 예고. 유배지로 향하는 길. 조광조의 마지막 여정이 시작된다. 드라마 살인은 9화 능주로 가는 길. 1. 한양 도성 박유 새벽 1519년 11월 차가운 바람이 분다. 첫눈이 내릴 것 같은 하늘이다. 조광조 38가 포승줄에 묶인 채 걷는다. 금부도사와 나졸들이 앞뒤를 에워싸고 있다. 도성 문을 나서는 순간 조광조 멈추지 않고 걷는다. 그러나 눈이 한 번 뒤를 돌아본다. 한양 궁궐의 지붕이 새벽 안개 속에 잠겨있다. 조광조 나레이션. 나는 그 도시를 사랑했다. 그 안의 사람들을 사랑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그가 다시 앞을 본다. 걷는다. 유백일 은하 길이 이어진다. 산을 넘고 강을 건넌다. 조광조가 걷는다. 묵묵히. 금부도사가 옆에서 걷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연다. 젊은 금부도사다. 얼굴에 괴로움이 역력하다. 금부도사, 대감, 춥지 않으십니까? 조광조, 괜찮소. 금부도사, 저는 이 명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조광조, 그를 바라본다. 조광조, 그대가 명을 따른 것은 옳소. 명을 따르는 것과 옳고 그름을 아는 것은 다른 일이요. 금부도사, 눈시울이 붉어진다. 조광조 낮게. 그 마음은 잊지 마시오. 옳고 그름을 아는 사람이 살아남아야 나라가 살아남소. 3. 주막. 그 저녁 유배 행렬이 주막에 든다. 조광조가 구석에 앉아있다. 포승이 풀렸다. 밥상이 들어온다. 초라한 밥상이다. 조광조, 밥을 든다. 천천히 먹는다. 주막 한편에 은을근 농부 하나가 앉아있다. 조광조를 알아본 것인지 아닌지 물끄러미 바라본다. 늙은 농부, 날이 어디로 가시오? 조광조, 남쪽으로 가오. 늙은 농부, 귀양 가시는 거요? 조광조, 그렇소. 늙은 농부. 잠시 침묵하다가 늙은 농부, 억울하시오? 조광조, 그 질문을 듣는다. 오래 생각한다. 조광조, 억울하지 않소. 늙은 농부, 왜요? 조광조, 내가 한 일이 틀리지 않았으니 결과가 나쁘다고 해서 한 일이 잘못된 것은 아니오. 늙은 농부, 그 말을 듣더니 고개를 끄덕인다. 더 묻지 않는다. 4. 한양 같은 시각. 김정이 체포되어 끌려간다. 기준도 끌려간다. 사헌도, 성균관 후 살림의 사람들이 하나씩 잡혀간다. 한양 곳곳에서 횃불이 타오른다. 남곤이 그 보고를 듣는다. 표정이 없다. 기쁘지도 슬프지도 않은 얼굴이다. 심정, 별소. 이제 살림은 끝이요. 남곤, 대답하지 않는다. 창밖을 바라본다. 밤하늘, 별이 없는 밤이다. 남곤 낮게, 혼잣말. 끝이 아니오. 심정, 그 말을 못 들은 척 넘어간다. 남곤, 혼자 오래 창밖을 바라본다. 그 눈빛 속에 알 수 없는 것이 있다. 후회인지 허무인지 아니면 두려움인지. 능주 도착. 문이 내린다. 조광조가 유배지에 도착한다. 작은 초가, 황량한 마당, 먼 산이 보인다. 금부도사가 포승을 푼다. 금부도사, 대감, 여기서 지내셔야 합니다. 조광조, 초가를 둘러본다. 작다, 차갑다. 그러나
표정이 흔들리지 않는다. 조광조, 수고했소. 금부도사, 돌아서다가 멈춘다. 뒤돌아보지 않고 금부도사 떨리는 목소리. 대감, 살아 계셔야 합니다. 조광조, 대답하지 않는다. 금부도사, 떠난다. 눈이 내린다. 조광조, 마당에 서서 눈을 맞는다. 하늘을 올려다본다. 욕혀. 능주 유배지 며칠 후 조광조가 방 안에 앉아 봇을 든다. 종이를 편다. 오래 바라본다. 천천히 쓴다. 조광조 나레이션. 그가 쓰는 글. 임금 사랑하기를 어버이 사랑하듯 했고 나라 걱정하기를 내 집 걱정하듯 했노라. 밝은 하늘이 굽어보시니 이 마음을 아시리라. 봇을 내려놓는다. 밖에서 발소리가 들린다. 여럿이다. 멈추지 않는 발소리. 조광조. 눈을 감는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뜬다. 조광조 낮게 왔구나. 문이 열린다. 금부도사가 들어선다. 손에 든 것 사약 그릇다. 조광조. 그것을 본다. 일어선다. 금부도사 목소리가 갈라지며 전하에 명이 옵니다. 조광조. 알겠소. 그가 사약 그릇을 받아든다. 손이 떨리지 않는다. 창밖. 눈이 내린다. 흰 눈이 소리 없이 내린다. 조광조 낮게 임금을 사랑하는 마음이야. 하늘이 아시리니 그가 그릇을 든다. 눈이 내린다. 9화 끝. 다음화 예고. 조광조는 갔다. 그러나 사림은 남았다의 마지막 이야기. 드라마 사림은 10화 사림은 지지 않는다. 1. 능주 겨울 1519년 12월 눈이 쌓인 마당. 조광조가 떠난 자리. 초가 문이 열려 있다. 바람이 들어온다. 방 안 탁자 위에 그가 마지막으로 쓴 종이가 놓여 있다. 임금 사랑하기를 어버이 사랑하듯 했고 나라 걱정하기를 내 집 걱정하듯 했노라. 눈이 방 안으로 날아들어 그 종이 위에 내려앉는다. 이 한양 옥유 같은 시가 김정희 옥에 갇혀 있다. 차가운 바닥, 어두운 공간. 그러나 눈빛이 꺼지지 않았다. 간수가 문을 연다. 간수, 조광조, 능주에서 사약을 받았소. 김정. 굳는다. 오래 침묵한다. 눈을 감는다. 입술이 떨린다. 그러나 소리는 내지 않는다. 눈물 한 줄기가 소리 없이 흐른다. 김정 낮게 갔구나. 그가 무릎을 꿇는다. 차가운 옥 바닥에 남쪽을 향해. 김정은, 광조야, 네가 한 일은 틀리지 않았어. 3. 남곤의 사랑차은하. 심정이 들어온다. 밝은 얼굴이다. 심정, 조광조가 죽었소. 이제 끝이요. 남곤, 창밖을 보고 있다. 돌아보지 않는다. 심정, 훈구가 다시 조정을 잡을 것이요. 대감의 시대가 왔소. 남곤, 천천히 돌아본다. 그 얼굴에 기쁨이 없다. 남곤 응응. 심정, 얘 너는. 남곤. 조광조가 옳았소. 심정, 굳는다. 남곤 낮게 그가 하려던 일들 위훈 삭제, 원로, 인재 등용 다 옳은 일이었소. 나는 그것을 알면서 그를 죽였소. 침묵. 심정. 그러면 왜? 남곤 응응. 나는 살고 싶었소. 내 자리를 지키고 싶었소. 그것뿐이요. 남곤. 다시 창밖을 본다. 남곤 낮게 그것이 나의 죄요. 심정. 아무 말도 못한다. 눈이 내린다. 창밖에 소리 없이. 4. 중종의 편전 후 봄 몇 달 후 봄이 왔다. 그러나 편전은 무겁다. 중종 33이 앉아있다. 신하들이 줄지어 있으나 예전과 다르다. 활기가 없다. 말이 없다. 눈치만 본다. 중종. 그 광경을 바라본다. 중종 나레이션. 조광조가 없어진 조정은 조용했다. 그러나 그 조용함이 좋지 않았다. 신하들이 말을 잃었다. 짐의 잘못을 지적하는 자가 없었다. 그것이 짐이 원하던 것인 줄 알았는데. 중종. 창밖을 본다. 봄꽃이 피어있다. 중종 나레이션. 아니었다. 성균관 봄날 낮. 성균관 마당. 젊은 유생들이 모여 앉아있다. 그들 손에 은밝은 책들. 조광조의 글. 김경필의 글. 한 유생이 낮은 목소리로 읽는다. 유생은 사사는 어디서 오는가? 저 사람들의 삶 안에서 온다. 그 삶이 바르지 못할 때 사는 부끄러워해야 한다. 주변 유생들. 고개를 든다. 눈빛이 달아오른다. 조광조가 처음 성균관 유생들 앞에 섰을 때 그 눈빛과 같은 눈빛이다. 기준이 그 자리에 있다. 유배에서 풀려난 기준. 야윈 얼굴이지만 눈빛은 살아있다. 기준 나직하게. 조광조 선생은 갔다. 그러나 선생이 하려던 일은 남았다. 유생들. 조용히 듣는다. 기준. 우리가 살아있는 한 그 일은 끝나지 않았다. 봄바람이 분다. 마당에 나뭇가지가 흔들린다. 새잎이 돋아있다. 6. 능주 봄. 조광조가 묻힌 곳. 작은 무덤. 봄풀이 돋아나고 있다. 금부도사가 혼자 찾아왔다. 무덤 앞에 선다. 오래 선다. 무릎을 꿇는다. 금부도사 떨리는 목소리. 대감, 살아 계셔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지 못했습니다. 바람이 분다. 봄풀이 흔들린다. 금부도사. 고개를 든다. 눈이 붓다. 금부도사. 그러나 의지 않겠습니다. 대감이 옳고 그름을 아는 사람이 살아남아야 한다 하셨으니 제가 살아남겠습니다. 그 말 품고 살겠습니다. 그가 일어선다. 바람이 분다. 봄풀이 누웠다 일어난다. 누웠다 일어난다. 7.
여러 장소 교차, 봄날의 한양, 저작거리 백성들이 오간다. 아이들이 뛴다. 성균관 유생들이 책을 읽는다. 상원부 젊은 관리들이 문서를 검토한다. 그 어디에도 조광조는 없다. 그러나 그가 남긴 것들이 살아 움직인다. 조광조 나레이션. 사림은 지지 않는다. 꽃이 지는 것은 봄이 가는 것이 아니다. 씨앗을 남기는 것이다. 나는 졌다. 그러나 사림은 지지 않는다. 8. 마지막 장면. 능주 들판. 넓은 들판. 봄바람이 분다. 풀이 일렁인다. 카메라가 천천히 들판을 가로지른다. 아무도 없다. 그러나 바람이 있다. 빛이 있다. 풀이 살아 움직인다. 나레이션 조광조의 목소리. 임금을 사랑하는 마음이야. 하늘이 아시리니 바람이 분다. 들판이 일렁인다. 파란 하늘. 10화 끝. 완. 드라마 사리무끌. 또는 1519년 김유사화로 세상을 떠났다. 그의 나이 38이었다. 그로부터 26년 후인 1545년 사림은 다시 을사사화를 맡는다. 그러나 사림은 끝내지지 않았다. 선조 연간 사림은 마침내 조정을 장악한다. 조광조가 꿈꾸던 세상은 그가 죽은 집안세기 만에 그의 제자들에 의해 조금씩 이루어졌다. 역사는 옳은 자의 편이 아닐 수 있다. 그러나 옳은 것은 사라지지 않는다.